한국 스크랩 수출의 현실과 미래. 저희 회사가 해외로 나가면요, 목적지가 스크랩입니다. 필렛은 제가 상품관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어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중국 거 이런 물건들을 동남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철근은 한국에 수입을 했는데 그건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랩은 한국 거 수출도 좀, 그리고 남미 것을 대만 같은 데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상은 코로나가 완전히 1919년도 말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등장을 하면서, 잠깐만요, 제가 목차 말씀드리면 막 시작했습니다. 이쪽 과정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터졌고, 몇 나라를 제외하고 러시아나 인도 같은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감축시키는 키포인트는 이자고, 이자가 너무 지금 세가지고 40%짜리 한국도 건설사들이 또 태릉 같은 경우도 10%. 그래서 돈을 받는 게 빌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집을 안 짓고, 집을 안 지면서 완제품이 문제가 터지고 그게 원자재까지 되면, 이런 결국 숙제는 유동성 긴축이 다시 상황은 호전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스크랩이 오는 아마 내후년 정도 돼야지 약간의 해동이 나올 건데, 그것은 이제 포스코의 205톤 그 시작으로 동남아에 있는 그 제강사들이 동남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크랩의 자금률이 엄청 낮습니다. 한국이지만 90급 넘었는데 거기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고로 대비해서 이 전기료들이, 여기 지금 SBB에서 얘기하는 이번 5월달에 동남아 고로는 4월달에는 59불이, 그래서 동남아 고로는 제 빌렛을 만드는데 487불이고 전기료는 563불이 되니 전기료가 밥 먹고 살기가 엄청,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 스크랩이 가격이 안 빠지고 있다. 고로의 소재인 철광석이나 이 전결탄에 비해 이 각차나 전기료들이 작업도 여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2000년도 작업도 프로가 지금 2024년 프로가 들어서 90%. 그러면 전기료 작업도가 스크랩 작업도가, 키는 철근이 시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일본 지금 손님이 2번 오셨는데, 일본의 35년 전 철근은 3천만 톤 이상이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700만 톤에서 왔다 갔다. 엄청나죠? 작년도 철근 950만 톤, 그리고 하이라이트 시점에 한 1300만 톤 정도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금년도 800만 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150만 톤이 중요한데 앞으로 살아남을까요? 저는 절대 좋게 생각합니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철근이 죽으면은 스크랩도 때가 없습니다. 자, 여기 철근하고 스크랩 가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스크랩에서 철근은 대충 한 30만 5만 원 정도. 8년도부터 제가 기술을 몇 개 나눴는데, 2008년도부터 2014년도는, 2015년부터 20년도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거 엄청 따봉이고, 지금은 완전히 죽어나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내수가를 특별히 자료에 의해서 제가 비교를, 이런 제강사 그런 가게가 선수 내수 4월 말 기준에서, 이 시점은 작년도 10월 전부터 한국산 가격이 일본산 가격보다 더 싸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력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한국 경인지역 가격이 영남거보다 더 싸다. 다시 말해서 경인지역이 수출하기에는 여건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의 수출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인 측면으로, 지금의 생존의 측면으로, 안 그러면 죽는다고요. 스크랩 종류 엄청 많죠. 어떤 것을 어떻게 끌고 가. 자, 여기 수출을 하는 것은, 수입을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스크랩 수출 제일 많이 할 때가요 한 40만 톤 정도. 근데 작년 재작년 불과 15에서 한 20만 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 2021년도 17만 3천 톤. 여기 벌크라고 하는 게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인데, 일본은 내렸죠. 자, 중국 매수 가격 엉망. 자, 대만 300만 톤 수입 중에서 200만 톤을, 여기도 금리 때문에 완전히 죽은. 베트남에 코로나 시절에 돈을 많이 버내서,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VAS라고 하는 회사, 거기 유도로인데, 유도로가 캐파가 450, 그럼 450만 톤에서 가동률이 몇 톤만 톤, 70%가, 자, GI 거기 캐파가 1100만 톤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GI가 지금으로 코로나 시절에 돈 번 것을 전부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게 지금은 공급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번 것이 지금. 자, 중국의 벌크 2021년, 2022년, 2023년 벌크 철강하는 사람들은 컨테이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페이퍼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벌크는 물량이 커야 돼요. 제주도나 돼야지 대만 쪽에 5,000톤 할 수 있고, 베트남에 나가려면 10,000톤 정도는 돼야지 운임이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큰 회사 누군가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돈도 못 깁니다. 그 다음 시장이 변할 때 대응도 잘 안 됩니다. 수출 선적한 한국에 벌크 나갈 때 백건도 없습니다. 일본은 온통 바다고 여기저기서 나가지만 한국 나가면 머리합니다. 컨테이너 제가 저도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가 나갈 때는 저는 컨테이너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전 세계에 스크랩이 1억 한 1,000만 톤 규모가 빌렛이 4,000만 500만. 그러면 컨테이너 1억 전체 스크랩 1억 1,000만 톤 중에서 컨테이너 우리 가까운 데 조금 말씀드립니다. 자, 대만 우리 봐요. 거기 지금 300에서 200만 톤 정도 있잖아요. 지금 인도가 1,100만 톤을 수입하는데 그 중에서 400만 톤 정도가 컨테이너. 자, 인도 옛날에 전부 한 나라였죠. 이 한 나라가 옛날 한 나라가 지금 한 2,000만 톤. 다시 말씀드리면서 더 우리가 팔 수 있는 데가 서남아나 혹은 동남아가 죽었습니다. 동남아가 별로 할 데가 없어요. 자, 인도네시아의 또 문제는 뭐냐면, 자, 중국의 우리가 1억 톤이 지금 다문을 닫아놓는데 중점에서 세계가 거기에 인덕션 퍼니스가, 그리고 태국이나 필리핀에도 한 30개 정도씩 나갔는데, 이 인도네시아 나가 있는 이 중국계 유도의 특징은 뭐냐면 사장부터 종업원까지 다 중국인입니다. 다 부자를 장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타령을 세금 내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밥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계 유도로들이 나가는 것들 나가면서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크랩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자, 인도의 금리는 공식적으로 9%. 그런데 인도는 지금 흡변을 해보여 중국은 석양입니다. 지금 남는 데가 인도 하나. 자,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소량으로 200톤 달 수 있고 300톤 달 수도 있고 500톤 달 수 있고 2,000톤 갑니다. 제가 한국에 지금 한 3,000톤 정도 선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선별 작업이 너무 많아요. 짜증나죠. 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태국에 한국 컨테이너가 많이 나갔는데 그게 톤당 2불을 하다가요. 그러니까 그 20배 컨테이너 하나가 10불이었는데 지금 오늘 5배에서. 그리고 지금 방향에서 어떤 선상은요 800불, 850불 얘기하고요. 어떤 선상은 1200불, 1300불. 자, 여러분이 누구랑 어떻게 하기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천천히. 자, 결제 이거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요 짜증납니다. 컨테이너 물건 사는 사람도 짜증나고 파는 사람도 짜증납니다. 그래서 LC를 좀 안 하려고 해요. 느끼기가 또 쉬울 수가 있겠죠. 조심해야겠죠. 이게 또, 자, TT로 한다. 자, 돈을 송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 내리고 나서 장을 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자, 시장 여건. 자, 제가 좀 대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에서 베트남에 컨테이너가 들어간다. 마약도 들어갔습니다. 폭탄만 들어간 게 아니고 19년도에 베트남에서 번들로 들어온 것을 풀었습니다. 그럼 지금 번들 되고 갔는데 딱 그 하나 가지고, 자, 그걸 찾아야겠죠. 세관하고 또 특별한, 자, 그런 니치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다른 얘기는 또 나중에 드리고요. 자, 컨테이너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스타핑입니다. 스타핑,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넣는 행위가 스타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야드에서 그 물건 CFS 하는 데다가 갖다 주어가지고 거기서 스타핑을 한다. 여러분들이 직접 야드에서 내서 CY를 갖다 주는 거고 CFS를 경유하는 거고 톤당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 이게 이번에 마산에 들어온 미국에서 온 아큐로더라고. 이게 40피트 한 500톤이고요. 속에 비밀이 있다고 안 보여요. 컨테이너를 쭉 요 앞으로 밀어서 넣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한 25, 한 5만 불 한답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이거 다우의 노장이사가 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수직식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붓고 옆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수직식 듣고 있어요. 자, 이것은 번들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압식도 남하고 두 번째도 남하고, 자, 세 번째 제일 만만한 겁니다. 이거 도크라고도 하고 브릿지라고. 이거 새거 사면은 돈 한 1,500만 원 한다는 얘기 들었고, 중고로 사시면은 800만 원. 그러니까 3톤짜리 포크리 여러분들이 세팅 그걸 찾으셔야 되고. 자, 제가 말씀드린, 자, 운임이 이게 완전히 핵폭탄입니다. 운임 shipping 라인하고 다이다이로 하실 때 포화더를 전문 포화더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shipping 라인, 한국의 고려용 KMPC 그런 데들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포화더들이 있어요. 그런 포화더들을 통해서 여기 좀 몇 가지 주의사항. 우리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크로 하게 된다고 도착항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컨테이너는 이게 아주 다르네. 자, 컨테이너는 프리데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데이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기간이 대머리즈고 하나가 오는 기간. 그래서 머스크라고 하는 데는 대머리즈를 컨비네이션이라는 두 개 합쳐서 십자를 하는 것도 되고, 어떤 이거 바이어들이 엄청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또 다른, 자, 인도가 갔다가 다른 데로 가서 또 와야 되는데, 자, 컨테이너가 데미지가 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선사들이 shipping 자, 이 데포짓을 받고 나서 컨테이너가 잘 왔으면 기간 내. 그런데 데포짓을 뜯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데미지가 생겼다. 그래서 중국계 선사들이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이쪽에 직라인이 누구냐, 프리데이즈가 며칠이냐, 그런 키 포인트들을 운임만 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디스차징 포트에서는 운임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국가마다 또 차이들이, 이 컨테이너의 특징이 뭐냐, 밀수입니다.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마야미, 대만, 베트남에 마야미 발견돼가지고요, 난리가. 이쪽에 통관을 위해서 BL에 데포지터 나가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선적을 끝나고 나가지고 데포지터 BL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알아요.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본이 지금 수출을 한 600만 톤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런 큰 얘기는 별로 제가 드리고 싶으니까 당장에 저한테 다친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할 거냐 하는 맞추고 싶어요. 수출이 우리 매통도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이 저 철근이 시장이 그렇게 우리한테 제가 봤을 때 스크랩 수출 가능성은 150에서 200만 톤 정도. 그런데 우리 스크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매수로 오리엔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역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페이퍼 얘기하려면 가격이 좀, 그리고 케이스들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국 브랜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 개념을 꼭 가지고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이제 품질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LMS 인도에 맨날 제가 만약에 본능이 들어가고 뭐 흑당이 들어가지고 아주 제가 머리가 터질 뻔했습니다. 번드라면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대만도 번드를, 자, 한국과 번드를 우리나라 LMS 그레이드가 이래가지고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면 가격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럼 제일 허접하게 적당한 선에서 찾아서 힘들어하는데, 인도 사람 찾는 게 제가 10년 걸렸습니다. 인도 굉장히 말 많고 계약서에 하자는 A부터 굉장히 전문가 정상이니까 전문가가 될 때까지 배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약서 샘플을 지금 페이먼트 해가지고 제가 팔고 있는 것은 전부 다 20전문용 20%가 계약금입니다. 계약하고 20%를 성형하고, 자, 그러면 한국에 했던 분들은 이렇게, 아니 그거 어떻게 돈도 안 받았는 것도 우리 리스크가 큰 거 아니에요? 가격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톨도 안 들어가고 나가요. 그만큼 프로들에 대해서 그런 네트워킹을 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의 인퓨리티가, 그리고 계약서 샘플 제가 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KMTC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집어넣는데, 여기는 한국의 국적성으로 비교적 컨테이너 운임을 좀 싸게 받는데, 이제 너무 가까운. 맨 마지막은 제가 며칠 전에 그 SBB에서 나온 파워 EF 생각보다 건설용이고 이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그리고 혹시 수출에 대해서 스틸밸리가 식당을 좀, 스틸밸리 감사드립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